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셔서요. 그 지난 그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도 그때도 아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새로 이렇게 교체되는 그럴 때 이제 관세 협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협상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타결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부 수립 그러니까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 어쨌든 2+2 다녀오셨습니다만 실무 협상을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협상이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몇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마 이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방위비 협상하고 관세 협상이 같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위비라는 것은 일단 재정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상거래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면 결국에는 수입업자,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에 수출하는 업자, 그죠? 그다음에 소비자, 미국에서의 소비자 이렇게 다 분산이 되고 그 효과가 그리고 다음 차기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오거나 트럼프 정부 이후에서도 내년에 선거 이후라든지 이럴 때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방위비라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재협상을 하는 시기가 상당히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재협상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저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해에 어떻게 방위비가 얼만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매년 부과되는 것이지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이것은 영원히 매년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같이 엮으면 큰일 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상호 관세는 큰 의미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뭐 크진 않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품목 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협상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25% 상호 관세는 저는 이대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품목 관세를 우리가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품목 관세가 이게 25%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라서 다 우리의 주력 제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품목 관세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야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라고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장관님께서 어떤 뭔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있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품목 관세는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만 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 품목 관세에서 우리가 반드시 상당한 양보를 큰 폭의 양보를 얻어내야만 그나마 저는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 된다. 아예 협상을 진척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정의원 정진욱 의원님, 네, 갈래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